우리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요즘엔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작은 장난감 조각이나 동전 같은 걸 눈 깜짝할 사이에 주워서 입에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조마조마해서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치우기 바쁜데요. 만에 하나 진짜 위험한 물건을 삼켜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물론 병원으로 먼저 가야겠지만 엄마가 알고 있으면 좋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가 무언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라고 했을 때 대처법이 되게 다양해요. 네.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집에 가서 변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응급하게 시술이나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집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 일단 오실 때 아이가 삼킨 물건과 똑같은 게 있다라면 그거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진이라도 가져오시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걸 삼켰는지 이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진료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아이가 무언가 삼켰을 때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튼형 건전지가고, 두 번째는 자석, 세 번째는 워터비즈입니다. 워터비즈요. 네. 일단 그 버튼형 건전지가 제일 위험하다고 아주 유명한 악명이 높은 물건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맞아요. 아이들 장난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전지가 또 그 버튼형 건전지거든요. 네, 그게 또 크기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삼키기 좋은 크기의 건전지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버튼형 건전지를 삼키면 주로 식도에 걸리거든요. 그럼 식도 벽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건전지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가 식도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 네. 심한 경우에는 식도 벽에 구멍을 뚫는 식도 천공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식도 옆에는 폐와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폐와 심장을 오염시키면서 감염을 일으키고 폐혈증이 일어나서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유명한 물건은 자석인데요. 자석이요. 네. 이것도 우리 아이들 장난감에 정말 많은 게 또 자석이에요. 네. 근데 자석을 한 개만 삼키는 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네. 근데 2개 이상 삼키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삼킨 여러 개의 자석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서 장까지 내려갔을 때 네. 장에 서로 다른 데 있다가 탈싹 달라붙으면 장을 접게 되는 거예요, 자석이. 그럼 장이 꼬이기도 하고 이 자석 사이에 낀 장벽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 장벽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천공이 나타나서 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아이가 삼켰다. 음.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맞는데 네. 아이가 하나만 삼킨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저희는 검사를 2개 이상 삼킨 거를 가정하고 검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본 건 하나일지 몰라도 아이가 그 전에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개 삼킨 거를 가정하에 검사를 하고 정말 여러 개 삼켰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내시경으로 잘 안 돼요. 자석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건전지, 자석. 네.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이잖아요. 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건전지나 자석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응급실에는 이 2가지 말고 새롭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워터비즈? 맞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워터비즈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처음에는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요. 네. 조그만한 구슬이고 알록달록 색깔이 예쁩니다. 근데 이거를 물에 넣으면 몇십 분 만에 크게 커지면서 색깔도 예쁘고 미끈미끈해서 그래서 촉감놀이도 많이 쓰고 화분 꾸미기나 어항 꾸미기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예쁘고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아이들이 먹어보고 싶어요. 구슬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네. 그거를 근데 삼키게 되면 이 크기가 몸속에서 수백 배 이상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까지는 잘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네. 장에서 이 워터비즈들이 부풀면서 장을 막아버리는 장 폐색이 발생합니다. 아찔합니다. 네, 정말 위험하고요. 이거를 보통은 우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걸 시도를 하는데 집게로 잡았을 때 잘 부서져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문제는 투명한 워터비즈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시경 카메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가 실패해서 또 수술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 워터비즈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큰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데 그 아이들은 안 먹어요. 근데 그렇죠. 둘째가 있는 경우 둘째들이 옆에 구경 와서 그걸 먹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워터비즈 같이 좀 위험한 거는 집에서 안 갖고 놀면 좋겠다. 그리고 건전지나 자석 같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좀 안전하게 보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랑 영유아 건강검진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지에 심화평가 권고라고 써 있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크게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데 대학병원 검진을 예약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 헷갈려요. 그리고 예전에 영유아 검진 시기를 놓쳐서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그런 경우 다음 검진부터라도 계속 받으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세요. 이거 전데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결과지를 받진 않았지만 바쁘다 보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을 놓친 적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모님들 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 스케줄과 맞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 검진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전에 거 못 받으면 다음 거 못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거 못 받았더라도 다음 검진에 시기가 오면 그걸 잘 챙기시면 되겠고 그런데 간혹 이 중간 시기에 네. 우리 아이 발달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끙끙 앓으시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에 병원에 가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기관에서는 꼭 그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가져가야 돼요. 기관 옮기게 됐는데 가져오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다니는 분들은 그 선생님이 또 맞아요. 챙겨주시니까 그거 맞아요. 챙겨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일희일비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특히 신경 쓰는 게 발달 검진을 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키, 몸무게 이걸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떤 결과로 내보내냐면요. 총 4가지 결과로 내보냅니다. 네. 하나는 심화평가 권고, 두 번째는 추적검사 요망, 세 번째는 또래 수준, 네 번째는 빠른 수준. 특히 발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발달이 빠른 수준이거나 또래 수준이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냥 이게 잘 크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또 많이 헷갈려 가시는 게 추적검사 요망이 뜨면 네.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저도 심장이 덜컹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때 말하는 추적 검사는 뭐냐면 다음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한번 결과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추적 검사 요망입니다. 크게 어떤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주의 깊게 그 발달 사항을 살펴봐라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심화평가 권고 단계예요. 네. 이 단계는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좀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결과를 내드릴 때 4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이 근거가 뭐냐면 다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수준이 양호하다면 특별한 뭐 질병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건데 심화평가 권고 단계 정도 되면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확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발달 느리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의 발달은 이상이 생겼을 때 하루라도 빨리 발견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그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 검사에서 심화평가를 권고받았다면 시간을 미루는 것은 좀 현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시기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발견을 해서 일찍 개입을 하는 게 훨씬 아이에게도 좋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답이 될 거니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합니다.